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하는 또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그래도 좀 고무적인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 지수 내에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3.1%를 기록을 하면서요. 지난 8월 달에 3.5% 대비해서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21년 이후에 최저치의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말 이후 가장 낮은 2.7%로 이번에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7월부터 가파르게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초에 발표가 됐던 CPI에서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이제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이런 헤드라인 수치상의 또 집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번 지표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소비 지수는 좀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소비 심리 쪽으로 많이 끼치고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저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까요? 연준의 희소식일까, 기대 인플레 하강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 하강을 했다.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연준도 충분히 반기일 일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강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표 역시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금리 동결 전망이 이번 지표 나오고 나서 98%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선물시장의 전망 비율도 53%에서 72%로 한 1주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관들의 분석 그리고 해석도 괜찮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펜티온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기관에서는 장기 인플레이션율 하향이 이제 상당히 반길 만한 전개라면서 전망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좀 반기는 그런 코멘트를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지표다. 연준을 한 발 물러서게 할 만한 반가운 지표라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좀 고무적인 영향 그리고 또 FOMC에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케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의 최근까지의 움직임 때문인데요. 이날도 그러니까 지난주 말미에도 연중 최고치까지 국제유가가 좀 치솟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서 집계를 하는 전국 휘발유값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4.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87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수요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이 유가 그리고 휘발유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AA에서도 수요가 추가 상승을 받고 있다. 즉 소비 심리가 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그런 코멘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 과연 유가 상승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시장이 반길까 아니면은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까 어디가 앞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미국 자동차 빅3가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는 내용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이 GM의 미주리 공장 그리고 또 스텔란티스 오하이오 공장 또 포드의 미시간 공장 이렇게 세 공장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원 약 한 13,000명 정도가 실제로 공장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UAW에서도 지난 88년 만에 처음으로 빅3, 3사가 동시 파업을 한 것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요, 이 4년간의 임금 뭐 한 40% 정도의 인상과 고용 안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합작사에서 일자리 등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사측은 20% 인상의 임금 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괴리가 큰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세 공장 모두 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를 집중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라인과 관련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 이 부분을 역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동차 빅3의 파업이 경제적인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인가 과거 데이터와 함께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업이 단기에 그칠 경우에는 이 경제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그래도 좀 위안거리를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래 갈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자동차 업계 파업과는 좀 다르다. 이 두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업으로 인한 하루 손실은 약 한 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 뭐 10일간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50억 달러 정도의 손실, 6조 원 넘는 그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협상 결렬에 따라서 GM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40일간이었는데 손실이 36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산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유는요. 현재는 평균 재고가 뭐 한 55일 정도로 낮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파업이 겹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도 뭐 한 2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각사는 이 임시 해고로 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암코인에 탑승을 하는 것이냐, 인스타카트의 공모가가 상향 조정이 됐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판 마켓컬리로 불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식료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모가 범위 기준을 26에서 28달러였던 것을 28에서 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추산을 가능케 하는 이번에 공모가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이는 또 지난주 목요일 상장일에 25%나 급등한 암을 좀 보고 고무돼서 이 기업에서는 이런 무브를 갖고 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암 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IPO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2.4억 달러의 이익을 내면서 전년에 비해서 흑자전환을 하는 그런 재무제표상의 개선점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IPO 모멘텀이 부활하는 것이냐, 올해 성적표는 전체적으로 어땠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이 111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158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비해서는 더 적어진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20년도에는 480개 기업이 IPO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1,035개의 그런 상장 사례가 나왔던 그런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아쉬운 점은요. 대부분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현재는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상장 초기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동성을 감안을 하더라도요. 약한 70% 정도가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요, 한때 이제 팬데믹발 온라인 장보기 열풍 덕분에 가치가 급등했던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뭐 한 390억 달러 정도까지 추산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남은 IPO 대여를 좀 꼽아보자면요. 슬리퍼로 유명한 버켄스탓이라든지 그리고 레딧, 월스트리트 배츠 이런 또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더해서 마케팅 그리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비오 등이 좀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버켄스탁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뭐 한 7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클라비오는 9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남은 또 IPO가 예상되는 기업들 또 대부분이 투자 혹한기에 IPO를 좀 미뤘다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즉 옥석 가리기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IPO 모멘텀이 어떻게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